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걸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말만 검찰이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뭐 허탈하죠. 무슨 도둑 맞은 기분? 아니면은 누구한테 그냥 사기 맞은 그런 기분이죠 뭐.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정할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궤변을 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항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임을 남욱 변호사 측에서 검찰이 동결시킨 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풀어달라며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도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황. 이런 사태를 법무장관이나 법무차관 대검은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았다고 봐야 되죠. 이제 황당한 지경인데 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글쎄요 왜 항소를 안 하는데 다 관여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사실 이제 추징보정이라는 건 가압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아마 500억 정도가 묶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징명령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1심 법원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추징보전은 이제 해제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희 법령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검사가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좀 남욱 변호사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이 그냥 법원에 해제 청구를 하면 돼요. 저 부분은 검사한테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검사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예.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싫다는 거잖아요. 검찰한테 청구하면서 적반하장인 거죠. 당신 만약에 이거 해제해주지 않으면 나 국가배상 청구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 보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원래 부당이익이라고 판결 받아가지고 이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국가기관 간의 혼란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적반하장식으로 이거 풀지 않으면 나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분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항소 포기가 되면서 결국 우려했던 적반하장 시 이 지금 남욱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이렇게 되면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야 이들의 재산은 빠르게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처분해서 그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성남시하고 성남도계공에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 거기에서 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추가 가압류를 하면 추징보전이 만약에 효력이 잃어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민사 절차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형사 추징 금액이 다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이 피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추징 보전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뭐 그 다음 날 즉시 뭐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지금 성남시에서 가압류 소송 통해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범죄 이 대장동 일당이 추징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이제 민간에서 성남시라든가 도계공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게 문제가 가능성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보세요. 만약에 이게 형사 사건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저희가 담보 제공 명령을 손쉽게 해줘요.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일단 추징금 자체가 제로가 나왔잖아요. 거기 항소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형사 재판에서 더 얻어갈 게 없다 그러면 일단은 소위 부당한 돈의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 가능성이 있어요. 더구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는 것은 50억 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가압류를 해준다 하더라도 50억 미만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추징 명령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를 한 경우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김만배 씨 변호인이라면 대리인이라면 네네. 그렇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사에서 국가가 다투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인정했듯이 그다음에 법원도 50억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가압류 심사하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50억 이상을 인정해주기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묶어놓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7,800억 원의 이 대장동 범죄 수익이 이거 민간업자 뒷주머니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 또 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정성호 장관 민사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 측을 향해서 추징금 영원히 확정되자 돈부터 챙기려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특검 이거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시절 이후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나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고 특검의 특자도 안 됐다. 그래서 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5년 동안 재판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남욱 같은 그 파렴치한 범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 자기의 유리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진술을 바꿔온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네네. 특검을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정쟁을 하더라도 팩트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8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라 정도 해야지 7,800억은 전체 수익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배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7,800억 수익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도 없는데 그걸 엮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지금 정쟁인 것이다. 그리고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특검이라기보다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남의 뜰이라고 해서 출자금 자체도 50억인데 자꾸 국민의힘은 뭐 그중에 뭐 남욱 이런 범죄자들이 7억을 해서 7천억 했다고 하는데 출자잖아요. 출자 자본금이 50억 들어갔는데 예. 50%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서 5,500억 환수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지주 같은 경우는 43%인데 거기에도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그 수익 자체를 포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그 당시 회장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 연결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함께 재수사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사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지는 말은 잘못돼 있고 그렇죠. 하여간 네. 남욱이나 민간업자들의 잘못됐다는 지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2014년에 예. 이 그 대장동 처음 모의할 때부터 남욱 씨가 한 녹취록이 다 보도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건 게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4천억 원도 더 넘어요. 도둑질한 액수가. 예. 근데 그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이런 범죄 영화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범죄 영화가 지금 거의 이제 그 끝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남욱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 검찰이 연기 지도하는 것 같은데 연기도 엉망이고 연출도 엉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남욱 씨가 그 당시에
아니 우리를 캐스팅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망하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천화동인의 지분 1호는 성남시장실 것이다. 내가 김만배한테 들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말을 완전히 돌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무엇 때문인가가 이제 결국 드러난 것인데, 자 저는 그렇더라도 이 드라마에는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